최근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실험 참가자가 뇌팜 안으로 체스를 두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고나 파킨슨병 등으로 육체가 식물인간 혹은 신체적 결함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기술은 사실 환자뿐 아니라 뇌의 기계화를 통한 휴머로이드, 메타버스와도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뉴럴링크의 뇌이식 전국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이식 전극 기술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60년대 후반 호세 델가도라는 스페인 신경과학자가 스티55라는 장치를 동물 실험에서 전극을 뇌에 삽입해서 특정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이후 1987년 프랑스의 신경외과 의사 알림 루이 베나비드에 의해서 신경외과적 수술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떨림 증상을 줄이기 위해 시상액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에 뇌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저주파 전기 자극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환자의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심부 뇌 자극 수술 DBS가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DBS 장치는 점점 소형화가 되었고 프로그램 가능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요. 1990년대 말 DBS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파킨슨병, 본태성 떨림, 간질 등의 치료법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부터는 신경회로 기록과 BCI 초기 단계에 이릅니다. 오타 어레이 같은 고정밀 전극 배열 기술로 신경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뉴런 기록 기술이 발전했고요. 브레인게이트 프로젝트라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개발된 임상용 BCI 시스템 전극을 통해서 환자가 직접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거나 로봇 팔을 제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 장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하고 신호 해석도 정확도와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초소형 전극과 무선, 나노 기술의 영향으로 극소화된 전극을 나노 기술로 심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면서 뉴럴링크 같은 기술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기 자극이 아닌 폐쇄 루프 형태로 뇌의 실시간 신호를 기반으로 자극을 조절해서 우울증이나 OCD, 만성통증 등의 질환 치료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다음 단계의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뉴럴링크에 도입되는 기술의 초석이 됩니다. 뉴럴링크는 2016년에 일론 머스크에 의해 창립이 되었고 투자자로는 최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로 유명해진 일론 머스크의 옛 동료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도 있습니다.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트럼프까지도 이어지는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인데요. 그 외에 구글 벤처스 같은 주요 대기업 라인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럴링크의 자본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럴링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두 가지 핵심은 N1 같은 뇌이식 칩셋과 얼1 같은 수술 로봇입니다. 우선 디바이스의 핵심인 뇌이식 칩셋 기술을 보게 되면 뇌에 직접적으로 삽입하는 전극 기술에 있어서 초미세 전극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극의 두께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약 4에서 6 마이크로미터이고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해상도로 신경을 읽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료는 생체 적합성 높은 폴리머나 백금 등을 사용해서 뇌조직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작용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다채널 전극 배열을 사용하고 있어서 뉴런으로부터 전기 신호를 고해상도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전극이 독립적으로 신호를 기록을 하게 되고 자극이 가능합니다. 최종 언급된 것은 1024개를 사용한다였으나 지속적으로 전극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DBS 장비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전극 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칩 부분으로 넘어가면 초소형 칩 설계 방식으로 23mm 동전 크기이고 두께는 8mm 정도 되는 칩 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칩과 전극의 생체 적합성 재료, 폴리이미드, 실리콘 등의 재료를 통해서 칩과 전극이 책에 노출되어도 손상되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SOC라는 칩의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칩 내부에 데이터 신경과 기록에 대한 실시간 처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저에너지 기술로 외부 장치와 무선 전송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호를 증폭하고 불필요한 노이즈를 개선을 해서 신경 신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능이 있고요. 초저전력 증폭기를 사용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배터리 자체는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용 분야로는 척수 손상 환자의 운동 기능 복원 같은 신경 재활, 청각, 시각장애 치료 등의 감각 복원,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강화를 통한 지적 활동 지원, 신경질환 치료 연구를 위한 실시간 의료 데이터 수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뉴럴링크에서 더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얼1 수술 로봇
분야인데요. 자동 수술 로봇 형태로 뉴럴링크가 개발한 얼1 로봇이 직접적으로 초미세 전극을 뇌에 정확하게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신경 위치를 정확하게 탐색을 먼저 하고요. 초정밀 로봇공학 기술로 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백 개의 전극들을 빠르게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기술로 두개골에 약 2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칩을 삽입하게 되고요. 수술 후에 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두피를 다시 덮어두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이 분야에 유사한 회사들이 칩셋을 개발한 케이스는 있지만 상용화가 되더라도 의사나 혹은 다른 로봇을 통해서 이식 작업을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뉴럴링크의 경우에는 이 이식 작업 자체를 자동화하는 수술 로봇을 출시를 해서 칩셋 보편화 작업의 장벽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일론 머스크적인 해결 방식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기준의 뉴럴링크의 기술력과 상용화 정도 기준을 판단했을 때 임상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식물인간 육체 결함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업까지는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메타버스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BCI 기술의 전체 시장 규모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5.4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향후 5년 내에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사실 뉴럴링크 말고도 기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드로믹스나 블랙락 뉴트로텍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전극의 숫자 자체는 뉴럴링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극의 삽입에 대한 임플란트 기술 혹은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뉴럴링크보다 조금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확장되기에는 분명히 소형화나 수술적인 측면에서의 제약 조건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도 분야가 확장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칩셋을 탑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고 간편해야 되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기업만이 추후 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재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뉴럴링크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기술 분야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사실 뉴럴링크로 만들 수 있는 미래기술의 방식 자체는 영화 매트릭스가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트릭스에 보면 척수신경과 연결된 부위에 연결을 해서 가상세계로 접속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과거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처졌던 부분이고 영화 후반부에 보면 네오가 눈을 잃고 오히려 무선으로 가상세계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무선 연결 형태가 더 직접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일전 메타버스 영상에 보면 BCI, 즉 뇌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조정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메타버스의 이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 기술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메타버스와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은 뇌 자체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 BCI 방식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넷플릭스 드라마 3체에서 V서트라는 장비가 있고 영화 인셉션의 꿈속 세계 등이 있는데요. 특히 영화 인셉션에서 보여지는 꿈을 의식적으로 조종하는 부분은 꿈보다 AI와 메타버스, 뇌가 이어지는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뇌이식 전극 기술의 미래는 전극을 통한 정보의 유출입과 함께 무선으로 클라우드 월드에 접속하는 반휴머로이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었을 때 뇌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예를 들어 가상세계 속 자극의 현실화로 인한 뇌의 과부하, 현실과의 혼동, 가상현실 중독 등의 증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컴퓨터 속의 세상에도 빠지는 인류가 눈앞에 AI가 만들어내는 현실과 동일한 자극에 깊이 빠지게 될 가능성은 무한히 높고 인셉션 속 아편굴처럼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뉴럴링크가 연구하는 뇌이식 전극 분야 기술 발전과 현황 그리고 미래까지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인류의 발전 방향성을 중대하게 꺾어놓는 기술인 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인간의 휴머로이드화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단순히 물리적인 서포트 역할의 기계화 측면이 아닌 인간의 본질을 기계화한다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인간의 미래를 더욱 빠른 속도로 개선하는 데 일조할지 혹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기술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블랙콘트 에코티였습니다.